자, 문장의 짜임 시간입니다. 문장의 짜임이라는 건요, 우리가 긴 문장을 말하기 위해, 그리고 또 긴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워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봅시다. 나는 개가 아니다. 이거는 단순하죠?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있고 나는이라는 주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짧은 문장만 말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발전하기에 나는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다. 이런 긴 문장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장을 보면요. 아니다, 아니다, 발전하다 라는 서술어가 3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주어가 2개나 나왔죠.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문장의 짜임입니다. 이런 문장도 있죠. 보잘것없고 작은 꿈을 가진 이는 치열하게 살기 싫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문장 얼마나 길어요? 분석하기가 좀 어렵죠? 잠깐 묶어보면 보잘것없고 작은 꿈을 가진 이라는 것이 이를 수식하고 있고 치열하게 살기 싫다는 이라는 것이 자기 합리화를 수식하고 있죠. 이런 긴 문장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문장의 짜임인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보고 넘어갑시다. 문장의 짜임을 공부하려면요, 먼저 문장이랑 절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문장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언어 형식입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문장이죠. 나는 자서전을 읽었다. 나는이라는 주어가 나왔고 읽었다라는 서술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온점이 나왔죠. 이런 것이 문장입니다. 문장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는 절이죠. 절은 뭐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지 못하고 뭘로 쓰입니까? 다른 문장의 한 성분처럼 쓰입니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보면요. 나는 여성 대통령이 쓴 자서전을 읽었다. 이거 자체는 하나의 문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보면 이 안에서 주어랑 서술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주어 누구죠? 대통령. 서술어는요. 쓰다. 여성 대통령이 쓰다라는 문장이 아니라 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지만 독립해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에 들어가서 쓰여지는 애를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왕 절을 찾은 거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볼까요? 자서전은 자서전인데 무슨 자서전? 여성 대통령이 쓴 자서전. 그래서 자서전을 수식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얘는 이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다른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문장이랑 절의 차이를 했으니까 어절이랑 음절의 차이도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어절은요, 띄어쓰기의 단위예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문장은 3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음절은요, 그냥 소리 낼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문장은요, 7음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나 다른 문제에서 3어절로 쓰시오, 3음절로 쓰시오 했을 때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문장의 짜임의 구조를 보면요. 문장은 먼저 뭐랑 뭐로 나뉩니까? 혼문장이랑 겹문장으로 나뉩니다. 보면요. 혼문장은 혼자, 그냥 홑겹 이불처럼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문장 같고 겹문장은 2겹, 3겹으로 되어 있는 문장 같죠. 겹문장은 다시 뭘로 나뉘냐면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으로 나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울 거니까 너무 많아요 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혼문장, 겹문장,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뉜다. 그러면 먼저 헛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봅시다. 문장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문장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부터 구분을 해야 나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에요. 누가 더 단순한 거예요? 혼문장이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는 멍청하게 살고 있다라는 예문을 봅시다. 주어랑 서술어 찾습니다. 우리 주어랑 서술어 이제 전문가처럼 찾을 수 있죠? 서술어 누구예요? 살고 있다. 주어 누굽니까? 그는이죠. 멍청하게는 부사어죠. 살고 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그러면 주어랑 서술어가 몇 번 나왔어요? 단 한 번 나왔죠? 그래서 얘는 혼문장인 겁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그, 다른 거 안 나왔으니까 혼문장. 이런 문장을 봅시다. 네가 꿈을 가지면 꿈이 저절로 이뤄지느냐.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가지면 띄고 꿈이 저절로 이뤄지느냐. 서술어 찾아보면요. 가지다. 그 가지다의 주어는요. 네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서술어 또 있죠. 이뤄진다. 그 이뤄지다의 주체, 주어 찾아보면요. 꿈이.
그러면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이상 나왔죠. 2번 나왔죠. 그래서 무슨 문장이다? 얘는 겹문장이다. 개수 세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네가 똑똑하게 살기를 바란다. 자, 서술어 뭐예요? 전체 문장의 서술어 바란다죠. 누가 바랍니까? 내가 바랍니다. 그런데 뭘 바랍니까? 네가 똑똑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절 안에서 보면 네가라는 주어가 한 번 더 나왔고 살기라는 서술어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났죠. 뭐 이 안에 문장이 뭐가 안 꼈고 이거 없이 일단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개수가 2번 이상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겹문장이라는 겁니다. 혼문장이랑 겹문장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즉, 문장을 구분하라라는 문제가 내신에 나왔으면요. 먼저 주어와 서술어 관계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부터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겹문장이라면 거기서 다시 구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혼문장은 단순하죠. 혼문장은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단 한 번 나오는 애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당연히 복잡한 겹문장이겠다. 겹문장은 다시 뭘로 나뉘냐?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이어진 문장이랑 아는 문장을 할 거예요. 이어진 문장이 종류가 더 적죠? 얘가 좀 더 간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부터 봅시다.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벌써 이름만 봐도 감이 딱 오죠?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부터 봅시다. 이어지는 절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는 절들이 몇 개 이어진 건데 그 절들의 의미가 대등하게 이어진 거야. 맞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과 뒤의 절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으므로 밑줄 치세요.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앞에 거 뒤에 거 종속적이지 않고 대등하니까 누구를 앞에 놓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표로 봅시다.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현지는 경제 공부를 하고 희수는 정치 공부를 한다. 뭐가 이어졌어요? 현지는 경제 공부를 한다. 그리고 희수는 정치 공부를 한다. 요 두 개가 이어졌죠. 요 앞에 절이랑 뒤에 절이 이어진 거예요. 뭘로 이어졌습니까? 고라는 연결 어미로 이어졌습니다. 연결 어미 기억나요? 용언에 어간에 붙은 거 하다라는 용언이 있을 때 하라는 용언의 어간에 고라는 연결 어미가 붙어서 뒷절과 연결해주고 있죠. 현지는 경제 공부를 하고 희수는 정치 공부를 한다. 단순하게 나열해주는 거예요. 나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뒷절 순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희수는 정치 공부를 하고 현지는 경제 공부를 한다 해도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대조의 의미도 있네요. 현지는 돈을 벌었다 라는 절과 지혁이는 돈을 벌지 못했다 라는 절이 연결이 된 거죠. 뭘로? 지만이라는 연결 어미로 대조의 의미를 가지면서.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있고 이게 아니고 둘이를 그냥 비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문장이 비문이 되거나 뜻이 바뀌지 않는다. 지혁이는 돈을 벌지 못했지만 현지는 돈을 벌었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주식에 투자하든지 부동산에 투자해라. 마찬가지로 주식에 투자하다,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것이 든지라는 연결 어미로 연결이 되어서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순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해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쯤 했으면 감이 좀 오셨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제가 다 하진 않고 몇 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냐? 당연히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대등하지 않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은 절이 여러 개 이어진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절들의 의미 관계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들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는 순서 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속적이니까 안 됩니다. 밑줄 치세요.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이 된다. 예시로 봅시다. 제가 두 개만 보고 넘어갈 거라고 했죠? 좋은 정보를 입수해서 큰 돈은 벌 수 있었다. 좋은 정보를 입수하다. 큰 돈을 벌다라는 것이 서라는 연결 어미로 연결이 됐어요. 종속적이죠. 좋은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번 거잖아요. 의미 관계가 종속적이라서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은 정보를 입수했다. 의미가 완전 바뀌어버리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면 실수하기 쉽다. 그러면 국제 정세를 알려면 뭐 BBC 같은 뉴스가 좀 유리할 테니까 영어를 배워두면 좋겠죠.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다라는 절과 실수하기 쉽다라는 절이 면이라는 연결 어미로 연결이 됐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종속적이니까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면 실수하기 쉬운 거니까 뒤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실수하기 쉬우면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한다.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렸죠.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은 아는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 끝났습니다. 아는 문장에는 종류가 뭐가 많지만 하나씩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문장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천천히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말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일부분인 방법일 뿐이에요.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거. 그러니까 항상 전체를 보고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셔라. 그렇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치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경제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아는 문장.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절을 뭐라고 합니까? 안 낀 문장이라고 합니다. 아는 문장 안에서 안 껴있는 문장이죠. 안 껴서 문장 성분처럼 쓰이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안 낀 문장을 아는 애를 뭐라고 합니까?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상당히 직관적인 네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을 봅시다.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었어요. 지은이가 경쟁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묶어보면요. 원래는 지은이가 경쟁사를 무너뜨린다라는 문장이죠. 이것이 이 전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아는 문장. 그리고 이 아는 문장 안에 안 껴있는 요 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안 낀 문장. 안 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는 문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다. 총 5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안 낀 문장에 아는 문장과 동일한 성분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안 낀 문장에서 중복된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 예문을 보세요. 지은이가 경쟁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 아는 문장의 주어 누구죠? 계획을 세운 거 지은이죠. 그리고 요 안 낀 문장의 주어 누굽니까?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거 지은이죠. 주어가 둘 다 지은이라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 어색하지 않죠? 이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요. 지은이는 경쟁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아, 이런 문장에서는 안 낀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낀 문장에 다른 문장 성분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문장이랑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 단원을 공부할 때는요. 주어랑 서술어를 찾는 연습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명사절이란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가 결합하여 아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하는 절을 말한다. 형광펜 치세요.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예문을 보면서 봅시다. 예진이가 줄곧 1등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 예진이가 줄곧 1등을 해왔음을 묶으면 돼요. 뭐가 밝혀진 겁니까? 이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쵸? 이 문장의 구성을 보면 예진이가 줄곧 1등을 해왔다. 플러스 그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의 자리에 예진이가 줄곧 1등을 해왔다라는 절이 들어간 거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명사형 어미, 음이 들어가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절을 바꿔준 겁니다. 명사형 어미, 음이 what이라는 어간에 붙어서 이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밝혀진 거의 주체니까 무슨 성분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밝혀졌다. 예진이가 줄곧 1등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주격조사가 붙었죠. 주어랑 서술어를 찾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찾아봅시다. 이 절 안의 예진이는 뭡니까? 명사절의 주어죠. 그리고 명사절의 서술어는 해왔음. 전체 문장 안은 문장의 서술어는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 절 자체다. 어렵지 않죠? 다음, 우리는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묶으면 될까요?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는 주어 서술어 찾는 훈련 먼저 해봅시다. 전체 문장의 주어 누구죠? 우리죠.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요.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안 낀 문장의 주어는요. 지도자. 안 낀 문장의 서술어 나오기죠. 나오다라는 서술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요. 원래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인데 그것의 자리에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다라는 절이 들어갔어요. 뭐가 붙어서? 나오라는 어간에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목적격 조사 르이 붙었으니까 무슨 역할 하고 있습니까? 목적어 역할 하고 있죠. 우리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뭘 기다립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도전을 포기하기에 아직 너무 젊다. 어떻게 묶냐면요. 이렇게 묶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전을 포기하다라는 절인데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애가 붙었으니까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죠. 체언 역할을 하는 절에, 체언 역할을 하는 명사 절에 애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주어랑 서술어 찾는 훈련 해봅시다. 전체 문장의 주어 누구죠? 우리죠. 우리는. 그런 다음에 서술어는요. 젊다. 전체 문장의 서술어 젊다. 그리고 절 안의 서술어 누굽니까? 포기하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쌤, 근데 안 낀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어디 갔어요? 생략됐죠. 우리는 우리가 도전을 포기하기에 아직 너무 젊다. 아는 문장이랑 안 낀 문장의 주어가 동일해서 우리가라는 주어가 자연스럽게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관형절. 관형절이란 관형사형 어미, 은, 을, 던. 자, 형광펜 치십시오. 관형사형 어미, 은, 을, 던이 결합하여 아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하겠죠.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면서요. 천천히 봅시다. 그래도 나는 돈과 시간과 건강과 기회를 버리고 거울 앞에 설 자유를 가지고 있어. 분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으세요. 그러면 자유는 자유인데 무슨 자유냐? 돈과 시간과 건강과 기회를 버리고 거울 앞에 설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거울 앞에 설 자유, 거울 앞에 선 자유, 거울 앞에 서는 자유, 거울 앞에 섰던 자유 이런 거. 그래서 이 절은 도대체 어떻게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뭐 때문에? 설 때문에. 왜? 서다라는 용언, 서라는 어간에,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얘의 구성을 보면 나는 돈과 시간과 건강과 기회를 버리고 거울 앞에 서다. 버리고 나왔으니까 이어진 문장이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것이 관형어 역할을 하면서 요 자유를 수식하도록 쏙 이 안에 안 껴버린 거죠. 다음. 너에게는 인생을 망칠 자유가 있다. 뭔 자유든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을 망칠 묶어서 자유를 수식하고 있죠.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망치다라는 용언에서 망치라는 어간의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절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너에게는 인생을 망칠 자유가 있다 이런 문장을 보면 요것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죠. 자유는 자유인데 인생을 망칠 자유. 다음도 보면요. 세은이와 민수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묶으면 될까요? 세은이와 민수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식은 소식인데 무슨 소식? 세은이와 민수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 막 냉동 만두 이런 거 나오는 뷔페 이런 거겠죠? 이 절이 관형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나왔죠.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소식을 수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식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니까 관형어 역할 당연히 하고 있고 얘 구성을 좀 보면 세은이와 민수가 곧 결혼한다. 그리고 안은 문장에 주어 생략됐죠. 나는 소식을 들었다. 어쨌든 누군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음, 세은이는 민수가 스파오에서 산 드레스를 입었다. 민수가부터 산까지 묶어봅시다. 그러면 드레스를 수식하고 있죠.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민수가 스파오에서 산 드레스. 얘는 어떻게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죠? 사다. 사라는 어간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 절이 관형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이 문장에서 아는 문장의 주어 서술어, 안 낀 문장의 주어 서술어 찾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는 문장의 주어, 전체 문장의 주어 세은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 입었다. 안 낀 문장의 주어 누구? 민수, 안 낀 문장의 서술어 산.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2번씩 나왔죠. 그 다음 부사절. 부사절이란 마찬가지로 형광펜, 부사형 어미, 개, 아서, 도록, 드시 등이 결합하여 아는 문장 안에서 당연히 무슨 역할?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채연이는 땀이 나도록 뛰었다. 땀이 비 오듯이 났다. 이렇게 묶으세요. 땀이 나도록 그리고 비 오듯이. 뛰긴 뛰었는데 어떻게 뛴 거야?
땀이 나도록. 그리고 나긴 났는데, 땀이 나긴 났는데 어떻게 난 거야? 비 오듯이 난 겁니다. 그래서 뛰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 났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각각 문장 안에서 주어랑 서술어 찾아보세요. 아는 문장이랑 안 낀 문장의 주어 서술어. 그래서 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절에서 어떻게 이것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도록, 듯이 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절입니다. 그 다음 서술절. 서술절이란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서술절은 밑줄 쳐보세요. 다른 안 낀 문장과 달리 별다른 표지 없이 안 낀다. 우리 지금까지 명사절이라는 것은 기 이런 것이 붙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관형절이라는 것은 는, 을, 던 이런 것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사절이라는 것은 개, 아서, 도록, 듯이 이런 것들이 붙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술절은 그런 명확한 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 보통 문장 안에 밑줄 치세요. 주어가 연달아 2개 있는 문장처럼 보인다. 혜진이는 기획력이 뛰어나다. 우리 이 문장 했었습니다. 전체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기획력이 뛰어난 거 혜진이죠. 근데 뛰어난 것도 누굽니까? 기획력이다. 이렇게 주어가 2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이럴 때는 뒤에 걸 묶으라고 했습니다. 기획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혜진인데 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이 서술절이 하고 있는 거야. 주어 찾아보면 아는 문장의 주어 혜진이, 그리고 서술절의 주어 기획력, 서술절의 서술어 뛰어나다 하죠. 은수는 키가 아주 크다. 은수라는 주어가 나왔고 키라는 주어가 연달아 나온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는 서술절을 빨리 찾아서 묶어버려라. 그러면 쉽다. 마찬가지로 키가 아주 크다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고요. 은수는 전체 문장의 주어겠죠. 이사는 나무가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인용절. 인용절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인용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끔 내신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재현이는 나는 추워라고 말했다. 재현이가 얇게 입고 와서 나는 추워라고 말했어요. 재현이의 말을 인용한 거죠. 재현이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들어가서 직접 재현이가 나는 추워 라고 말했다라고 직접 인용한 거를 뭐라고 하냐?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이죠? 이때는 뭘 붙인다? 라고를 쓴다. 나는 추워 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재현이는 자기가 춥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기가 춥다고 말했다고 간접적으로 인용한 거는 간접 인용이라고 하고, 이때는 뭘 씁니까? 고를 씁니다. 자기가 춥다고 말했다. 직접 인용에서는 라고, 간접 인용에서는 고를 쓴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거는 여기서 원래는 재현이가 춥다고 말했죠. 재현이는 재현이가 춥다고 말했다라고 2번 나오면 노간지니까 이때 제기대명사인 자기를 쓴다라는 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여기까지 끝이에요. 문장의 짜임. 어렵지 않았죠? 문장의 짜임이란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주 단순한 문장만 말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길고 복잡한 문장을 쓰고 또 분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단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인데요. 그 복습하기 1, 2 밑에 보면 참고가 있죠. 그 참고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몰라도 수능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연이와 유경이는 공학도이다. 유경이는 수연이와 닮았다. 여기 보면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와는 이 2 문장에서 쓰임새가 아주 달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이 문장은요 어떤 문장으로 보냐면요, 현대 국어에서 수연이는 공학도이다 그리고 유경이는 공학도이다가 합쳐진 겹문장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2 문장에서 수연이 주어고요, 유경이 주어죠. 둘 다 주어예요. 그래서 이 수연이와 유경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 뭐였죠? 접속조사입니다. 이 첫째 문장에서 와는 접속조사예요. 수연이랑 유경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고 있죠. 그런데 2번째 문장 보면요. 유경이는 수연이와 닮았다. 이 와는 뭐냐? 닮았다라는 서술어를 보세요. 수연이와가 빠지면 문장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유경이는 닮았다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수연이와는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예요. 닮았다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 하나인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 와는 뭐냐? 부사격 조사입니다. 위에 거는 접속조사, 밑에 거는 부사격 조사였다. 전혀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니까 좀 재밌죠? 뭐 안 재밌어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여기서 문장의 짜임 끝입니다. 간단했죠? 문장은 혼문장, 겹문장으로 나뉘고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뉘었다. 아는 문장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서 공부를 쪽쪽쪽쪽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기 1, 2를 풀고 답지랑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셨으면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왜냐면 피드백이 없으면 제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알 수가 없어요. 저 혼자 말하는 기분이니까. 그러면 오늘도 힘을 내시고 멍청하게 사는 삶은 절대 살지 맙시다. 우리 할 일 아주 많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 종결 표현, 높임 표현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